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드라이너 편입니다. 먼저 미드 원거리 대 원거리 구도는 스킬 활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가 CS를 먹는 걸 관찰하다가 CS를 먹는 타이밍에 스킬을 날려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미니언을 적이 먹고 싶을 테니 앞으로 나가며 견제해줍니다. 만약 상대가 스킬을 피하는 선택을 한다면 미니언을 놓치게 되니 그거 자체로도 좋습니다. 상대만 스킬이 있으니 뒤로 쭉 빠져주고요. 다시 오리 Q가 돌았으니 적이 어떤 미니언을 먹고 싶을지 관찰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킬을 맞췄고 심지어 적이 스킬을 피하려는 고민을 하다가 CS까지 놓쳐버린 모습입니다. 계속 스킬이 있을 때 이렇게 압박을 넣어줘야 합니다. 오리가 사거리가 더 기니 라인을 포탑 앞에 걸어주고 계속 괴롭혀줍니다. 괴롭힐 때는 라인이 걸려있는 게 더 좋습니다. 다시 우리 팀 미니언이 왔으니 상대가 뭘 먹고 싶을지 관찰해줍니다. 이걸 먹으려고 하겠죠? 똑같이 상대가 먹을 때 Q를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오리도 먹을 미니언이 있기 때문에 스킬을 적한테 쓰되 평타는 CS에 치며 나는 계속 CS를 챙겨야 합니다. 다시 스킬이 돌았으니 CS를 관찰해줍니다. 스킬이 돌았더라도 정확하게 맞출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다면 쓰지 않고 갖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아까처럼 상대 미니언만 남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라인을 걸지 않습니다. 미니언의 수가 적고 피도 적으면 라인을 포탑 앞에 걸더라도 우리 팀 미니언이 뭉쳐서 밀리는 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라인을 빠르게 지워 라인을 초기화시켜줍니다. 다시 라인이 왔으니 적이 CS 먹는 타이밍을 계산해봐야겠죠. 내가 라인전이 강하다면 라인을 빠르게 밀어서 편하게 만들어주지 마시고 천천히 밀면서 최대한 괴롭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CS를 먹을 때마다 때리니 이제 무서워서 대충 때리고 뒷무빙 치시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미니언 피가 아직 남아있거나 확실하게 맞출 견적이 안 나온다면 스킬을 쓰지 말고 계속 아껴서 압박을 넣어주세요. 자, 이것도 먹으려고 할 테니 살짝 앞무빙을 쳐줍니다. 근데 여기서 리신이 각이 안 나오는 갱을 시도하는데요. 이런 건 괜히 호응하다가 라인전 망치지 마시고 때라고 말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애매한 갱을 하다가 라인전이 망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계속 CS 관찰해주며 딜교해줍니다. 여기서 리신이 적 칼부로 들어가는데요. 라인전은 그대로 유지하되 어느 정도 붙어줄 생각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 정글을 만난 상황, 칼부까진 가까운 거리고 트페와도 비슷하게 뛸 수 있으니 미니언을 계속 치지 말고 우선 리신 퇴로를 확보해줍니다. 칼날불이 방어하러 상대 서폿도 올라왔는데 교전 상황에 맵을 놓쳐 파악하지 못한 상황. 일단 풀로 살았고 우리 팀 바텀도 합류하고 있으니 죽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진입할 생각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팀 바텀은 컨디션이 괜찮지만 오리아나는 집 타이밍을 잡아야 하고 텔이 있는 상황. 이럴 때는 바텀을 그대로 미드라인에 세워놓고 오리아나가 바텀 커버를 가며 다음 라인을 깔끔하게 밀어준 후 라인을 바꿔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초반 로밍을 올리더라도 관성대로 자기 라인으로 가려는 습관들이 많은데 최대한 라인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을 찾으면서 다른 팀원이 빈 공간을 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텀은 자기 라인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게 좋지 않다는 걸 안다면 핑으로 적극적으로 오더를 내려줘야 합니다. 바텀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라인으로 돌아오네요. 핑을 찍었더라도 바텀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핑을 찍어서 바꿀 수 있는 상황도 많으니 핑은 꼭 찍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텔로 복귀한 후 생각해야 하는 건 내가 다음 라인에 밀고 다시 미드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용이 없고 유충이나 전력만 있는 타이밍이라면 라인을 바꾸지 말고 바텀을 그대로 미드에 올려주세요. 각자 라인을 빠르게 밀고 스왑을 다시 하니 손해 없이 깔끔하게 라인이 원위치된 모습이죠. 미니언 손해는 최소화되었지만 트페가 라인을 먼저 밀고 있으니 다음 턴은 트페가 먼저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며 라인을 복귀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상대 서폿이 위쪽 정글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상대가 카정을 들어올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내가 위쪽 정글로 붙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는 서폿이 올라왔고 우리는 서폿이 없으니 상대 수가 한 명이 더 많은 상황이죠. 이렇게 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싸움을 끌어가면 질 확률이 올라가니 수 차이가 나는 반대 지역에서 이득을 보려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바텀 다이브나 상대 바텀 쪽 카정 정도를 생각해두고 계셔야 합니다. 리신도 판테온 위치를 읽었다면 위쪽을 깔끔하게 버리고 용이나 바텀 다이브, 적 카정을 생각해두는 것도 괜찮았겠죠. 빠르게 합류를 해야 한다면 라인을 바로 밀고 움직여야 하지만 어차피 합류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라인을 계속 걸어두고 상대를 괴롭혀줄 예정입니다. 결국 수 차이로 리신이 밀려난 상황인데요. 어차피 수 차이가 난다면 지역을 먹기가 힘들어서 처음부터 반대쪽에서 설계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리신이 밑으로 올 확률이 높으니 미드가 주도권이 있는 상황에서는 리신의 카정을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서 라인을 밀고 움직일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 내가 먼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리신에게 적극적으로 카정핑을 찍으며 리신의 선택 범위를 늘려주셔야 합니다. 아직은 당장 합류해야 할 상황이 아니니 계속 특패를 괴롭혀주며 합류를 해야 할 상황에서는 빠르게 라인을 밀고 움직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상대 포탑 앞에서 라인전을 진행하게 될 거고, 상대 쪽 정글에서 활동할 확률이 높으니 와드를 미리 깔아줍니다. 용을 치고 있지만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니 먼저 뛸 수 있는 선에서 천천히 라인을 치며 특패를 최대한 괴롭혀줍니다. 돈이 어느 정도 모였으니 라인을 빠르게 밀고 집을 가려고 해줍니다. 특패가 집을 끊었더라도 먼저 집을 가주고 다음 턴을 먼저 써주는 게 좋지만, 템이 아직 안 나오고 컨디션도 괜찮으니 다음 라인을 더 먹고 갈 생각을 해줍니다. 집을 먼저 보내게 되면 다음 턴을 특패에게 내줘야 하기 때문에 마침 궁거리도 나오니 집을 끊으며 라크를 하고 먼저 집을 뻗어줄 생각입니다. 이때부터는 빠르게 밀고 정말 집을 가야 합니다. 항상 집 가기 전에는 템을 어떤 걸 살지 보면서 집 가자마자 빠르게 사고 나와주세요. 여기서 라인 수합이 꼬여버렸는데 쉔이 궁을 타주며 탑이 라인이 비었고, 마침 원딜이 복귀 타이밍이니 탑을 가주는 것은 좋지만 1대1로 센 리븐을 상대로 원딜이 혼자 탑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트런들이 바텀을 뻗는 게 아닌 상황을 미리 읽고 먼저 탑으로 뻗어주는 게 가장 좋았을 것 같고요. 만약 바텀에서 트런들을 뒀을 때 이득이 크다면 리신이 위쪽 캠을 먹으며 캐틀의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라인을 계속 천천히 밀며 특패를 괴롭히고 있지만 상대를 괴롭히기 힘든 상황에서는 빠르게 라인을 밀고 돌아다니는 게 더 좋습니다. 결국 원딜이 대기하던 리븐에게 죽어버렸네요. 지금부터는 유충이 아직 살아있으니 우리 팀 정글의 위치를 보며 유충을 가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라인을 빠르게 밀며 바로 붙어줄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 서폿이 먼저 합류를 한 상황이죠. 이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유충은 준다고 생각하며 밑에서 이득을 볼 생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가주시면 나까지 죽을 수 있으니 수 차이가 나는 상황은 내가 가는 게 아닌 우리 팀에게 백에 핑을 찍어주세요. 어차피 당장 가줘야 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계속 트패를 최대한 괴롭혀줍니다. 트패가 궁을 킨 상황. 여기서 합류를 하더라도 트패보다 이미 늦기 때문에 트패 궁을 끊으려고만 해주시고 이미 늦었다면 합류가 아닌 미드로 가서 라인 이득을 봐준 후에 다음 턴을 쓸 생각을 해줍니다. 만약 늦게 가더라도 판도가 바뀐다면 띄워주셔야 하지만 보통은 늦게 가면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안 간다를 전제로 하며 확실한 각일 때만 뻗어주세요. 포탑이 왼쪽에 있으니 왼쪽으로 궁풀을 써서 포탑 데미지를 입히며 잡아줍니다. 상대 서폿이 위로 많이 올라온 만큼 우리 바텀이 바텀 타워를 먼저 깨고 미드로 올라왔네요. 이때부터는 미드와 사이드를 바꿔야 하고 사이드 라인 운영이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정말 어려워져서 잘 따라오시고 후반 운영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후반 영상은 2편으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